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영상이 끝난 뒤에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히 들어주세요. 사람은 외로울수록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외로움도 말을 통해 흘러나가면서 더 깊어집니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물은 더 거세게 흐르고 결국 그 돌마저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약용은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말로 풀어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지인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편지는 점점 답장이 늦어졌고 찾아오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외로움을 키운다는 것을. 오늘은 정약용이 발견한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진 경험. 처음엔 괜찮아, 이해해, 무슨 일 있어? 하며 위로해 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또 그 얘기구나 하는 표정을 짓는 순간 전화가 뜸해지고 약속이 미뤄지고 답장이 늦어지는 그 순간들. 이것은 당신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습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위로가 됐고, 힘들 때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말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똑같이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위로가 됐던 것이 이제는 부담만 주는 것 같고,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고, 진심을 나눴는데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내가 너무 솔직했던 건가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댔던 건가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급해질수록 말이 거칠어진다. 외로움을 이기려다 외로움을 키우는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외로움을 키우는 첫 번째 말, 나만 이런 것 같아. 이 말 요즘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나만 외로운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이 말은 공감받고 싶은 말처럼 들립니다. 나도 힘들어. 나만 이런 거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정약용은 이 말이 실제로는 상대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 외로움을 책임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만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처음엔 상대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다들 비슷해.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같은 말을 듣는다면 상대는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줘도 이 사람은 계속 외로워하는구나.
내 위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무력감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혼자 지내며 자산어보를 완성했습니다. 바다에서 혼자 물고기를 관찰하고, 혼자 기록하고, 혼자 연구했습니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홀로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18년 동안 혼자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외로워서 서로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서 서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말하는 순간 그 외로움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멀어집니다. 외로움을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무게만으로도 버겁습니다. 당신의 외로움까지 떠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 나한테 진짜 남은 사람은 없어. 이 말은 듣기엔 슬프고 안타까운 말입니다. 위로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멀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대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여백으로 유지된다. 당신의 외로움을 단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나?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은 더 외로워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자유를 잃으면 떠나고 싶어집니다. 정약용의 세 형제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정약종은 서울에서, 정약용은 강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에게 너밖에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제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걱정하고 연락이 뜸해도 서로를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세 번째 말,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솔직한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받아들여줘. 하지만 정약용은 이 말이 외로움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난 원래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 거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고정시키는 자는 사람을 잃는다.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보다 열려있는 사람에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변화할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변하기 싫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야. 나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하지만 이 고집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변하는데 나만 그대로 있으면 결국 나는 혼자 남게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더욱 멀어집니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에 몰두하는 동안 정약용은 실용적인 개혁안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을, 정약용은 현세의 개혁을 중시했습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나와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유배를 왔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겠지. 내가 권력을 잃었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겠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버거워져서 떠났습니다. 정약용 자신이 외로움을 말로 풀어낼수록 사람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멀어졌던 겁니다. 처음엔 힘내세요 하며 위로해 주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얘기입니까 하며 지쳐갔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유배 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외로움을 말로 풀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만 매달린다면, 한쪽만 기대한다면, 한쪽만 외로움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외로울 때 이 한 문장을 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외로운데 괜찮다고 말하라니. 하지만 정약용의 의도는 다릅니다. 이 말은 강해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태어난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고 말했을 때 상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나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외로움을 내가 해결해야 하나 하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거운 마음에서 떠나고 가벼운 마음에 머문다. 외로움을 설명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말할수록 커집니다. 나 진짜 외로워.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받으려 할수록 상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대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관계를 만드세요. 말없이 함께 차를 마시고, 말없이 함께 산책하고,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를 붙잡지 마세요.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은 상대를 더 빨리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를 줄수록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바쁘면 다음에 만나자. 시간 되면 연락해. 괜찮아. 천천히. 이런 여유가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자기 생활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외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외로워서 집에만 있고, 외로워서 사람들 연락만 기다리고 있으면 당신의 삶은 외로움에게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일상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람은 다시 다가옵니다. 외로워도 아침에 일어나고, 외로워도 할 일을 하고, 외로워도 산책을 하고, 외로워도 책을 읽는 사람.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당신 곁에 머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나는 너무 잘못 살아온 건가? 내가 사람들을 다 밀어낸 거였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 거였구나.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너무 진심으로 살아온 겁니다. 정약용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편지마다 외로움을 호소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멀어졌습니다. 편지 답장은 늦어졌고 찾아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외로운 건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깊은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얕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로도 만족하고 깊은 대화 없이도 괜찮고 진심 없이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생각이 깊고 감정이 섬세하고 진심을 원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연결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룰 줄 알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줄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들을 붙잡느라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무거워질 때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외로울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해보세요. 사람은 무거운 마음에서 떠나고 가벼운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세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랑도 있고 가끔 생각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요.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의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깊이를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상대에게 옮기지 않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 끝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이 끝난 뒤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 채널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